최근에 코스피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음봉이 나타난 상태인데요. 6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수하기보다는 수익 실현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겠죠. 물론 수익이 나신 분들에 한해서이겠지만 좀 물리신 분들도 갖고 계신 종목이 많이 상승했다면은 어느 정도의 물량 축소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미 2주 전쯤에 21선이 6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각각의 주제나 테마별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조건식 중에서 상승 확인 사살이라는 그런 조건식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확인된 그런 종목들만 찾아내는 그런 조건식인데요. 이 조건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윈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만 21%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부터 좀 상승을 시작해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후 또 한 번의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그런 대량의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 확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그런 성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윈텍뿐만이 아니라 유진로봇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로봇을 보니까 한 3, 4주 전쯤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1차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중심선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시세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G ETS를 한번 보겠습니다. KG ETS도 5일 전에 이렇게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나서 다음 날에도 상승을 이뤘고요. 이 추세가 지금 중심선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오르고 있는데 제가 전에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N자형이 나올 때 이 중심선, 이 기둥의 중심선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켜진다면은 N자형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차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쿠홀딩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쿠쿠홀딩스도 4일 전쯤에 이미 상승 신호가 나타났죠. 이 거래량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음날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몸통의 이 중심선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종가가 끝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의 상승을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몸통의 이 2분의 1 선을 지키는 부분이 다음 2차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GMBS 에코입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평균 거래량을 뚫는 그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의 거래량이 발생하였고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오늘 당장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이런 N자형을 그리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내일 또 오른 다음에 N자형을 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무래도 오를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10% 이상 상승한 종목보다 좀 밑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밑에 있는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이 종목의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니까 오늘은 한 1.8% 정도 올랐는데 3주 전에 이런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다음날 바로 이렇게 중심선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면서 지금 추가 하락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이런 중심선이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전이었죠. 3일 전에 대량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저항선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 지지선이 견고하게 지켜지는 한 이런 N자형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늘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텍이라는 종목도 오늘은 한 4.63%를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 2주 전쯤에 이런 평균 거래량을 뚫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 장대 양봉의 2분의 1 선을 이렇게 종가가 지키면서 이 3일째 되는 날 시초가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 N자형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N자형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상승 초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걸리는 것은 보조 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 지표가 90 이상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매도 구간에 있으면서도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확률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뭐 자산의 50% 이상 투자하기보다는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선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종목을 사기 전에 재무제표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었지만 작년에는 플러스로 다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현황들을 봐도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단기 투자나 아니면 추세 매매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플래티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플래티어를 보니까 한 달 전쯤에 흑산병이 이렇게 출현을 하면서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근데 흑산병을 형성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급이 발생하면서 어떤 세력의 매집의 형태가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차트적으로는 흐름이 좋은 게 흑산봉과 지금 적산봉이 나타났을 때 단계적으로 이런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전형적인 매집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여의 기간 동안에 힘을 응축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오늘 움직임이 나와서 상당히 차트적으로는 매력적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래티어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괜찮게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저번 분기죠. 저번 분기에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재무 상태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출도 떨어졌죠. 자, 이런 종목들은 앞에 종목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나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산의 50% 이상은 투자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MC넥스인데요. MC넥스의 차트 움직이를 보니까 이 종목도 오늘 적산병이 이렇게 출현을 하였고 단계별로 지금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MC넥스도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도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간혹 영업이익도 적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 상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타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메디톡스를 한번 볼까요? 메디톡스는 유명한 회사죠. 미용 쪽이나 바이오 쪽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올해 초에 이렇게 급등을 한 후에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박스권 상단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세 번째 다시 이렇게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해지고 났을 때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현재는 이 상단까지의 움직임 정도만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한 짧게 4, 5% 정도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사실 뭐 눈에 띄게 살만한 회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나 이런 코스닥 시장이 더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견인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상승을 견인할 만한 테마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고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을 기점으로 고점이 형성되고 내일부터 다시 하락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런 쌍봉을 형성하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럼 주가의 움직임에 맞춰서 각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